제로베이스, 심볼 GBT는 어떤 코인이며 최근 왜 급등하는가? 제로베이스, 줄여서 GBT는 이름부터 조금 낯섭니다. 그런데 최근 원화 시장에서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코인이 갑자기 상승률 상단에 올라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이 코인은 대체 뭔데 이렇게 오르지?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혹시 더 크게 가는 코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서는 좋은 코인이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 자금이 몰려서 잠깐 뜨겁게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로베이스 GBT는 단순 결제용 코인이나 재미로 만들어진 밈코인은 아닙니다. 이 코인은 영지식 증명과 신뢰 실행 환경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암호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는 숨긴 채 내가 말한 결과가 사실이라는 것만 증명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도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금융, 보안, 로그인, 기관 거래 같은 분야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코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내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소득, 자산,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면 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 사람은 기준을 충족합니다라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는 숨기고 필요한 검증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로베이스가 말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는 숨기고 결과는 믿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로베이스가 노리는 시장은 꽤 넓습니다. 금융감사, 개인정보 보호, 스테이킹, 로그인, 기관형 금융, 실물자산 전략 같은 분야에서 검증은 해야 하지만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로베이스는 이런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투기 코인으로만 보면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이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보안과 검증, 개인정보 보호 쪽에 가까운 인프라 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투자 판단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 좋아 보이면 가격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사용자가 없으면 가격은 힘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단기 수급이 몰리면 가격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T를 볼 때는 기술 이야기와 가격 움직임을 따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로베이스는 기술 서사가 있는 신생 인프라 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 구간에서는 기술의 본질보다 거래량, 상장 효과, 단기 수급, 그리고 상승률 순위를 보고 따라붙는 심리가 더 크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코인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코인은 아니지만 지금 오른 이유가 전부 기술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로베이스의 공급 구조도 꼭 봐야 합니다. 총 공급량은 10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 풀린 물량은 약 2억 개대에서 2억 7천만 개대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즉, 아직 전체 물량이 다 풀린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남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가격만 보고 싸다, 시총이 작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유통되는 물량뿐 아니라 앞으로 풀릴 물량입니다. 아직 잠겨있는 물량이 많으면 나중에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로베이스는 신생 코인에 가깝습니다. 신생 코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평가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코인은 장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신생 코인은 아직 실제 사용량, 사용자 수, 매출성 지표, 노드 참여, 장기 생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생 코인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르기도 하지만 실망이 나오면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토큰 분배 구조도 중요합니다. 제로베이스는 노드 참여자, 팀과 어드바이저, 생태계 펀드, 초기 투자자, 에어드롭, 유동성 공급 등으로 물량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팀과 투자자 물량입니다. 팀이나 초기 투자자 물량은 일정 기간 잠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정을 언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 언락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풀린 물량 중 일부가 매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BT를 장기 투자로 보려면 반드시 언락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 보인다, 거래소에 상장됐다, 많이 오른다, 이런 이유만으로 장기 보유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신생 코인은 특히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풀리는지, 누가 들고 있는지, 실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제로베이스가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소각 구조입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나 전략 상품에 참여하려면 GBT를 소각해야 한다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에 남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는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각 구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소각 수요가 꾸준해야 합니다. 발표만 있고 사용자가 없다면 소각 구조는 말뿐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의 기술 구조를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도로라기보다는 복잡한 계산을 여러 작업자에게 나눠 맡기고 그 결과가 맞는지 증명하는 암호 계산 공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복잡한 금융 계산이나 개인정보가 들어간 검증을 해야 할 때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결과가 맞다는 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드라는 참여자들이 역할을 하고 GBT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노드 참여 보상, 거버넌스 투표 등에 쓰이는 구조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말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노드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참여자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컴퓨터나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유지와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베이스는 이런 노드 참여 구조를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분산되어 있고 특정 참여자에게 권한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 설명만 듣고 완전히 탈중앙화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토큰은 보안 감사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감사란 외부 전문가가 코인의 계약 구조나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 계약은 감사받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 노드 구조, 전략 상품, 수익 구조, 크로스체인 기능까지 모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되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크로스체인 구조입니다. 제로베이스는 여러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해 한 블록체인에만 갇힌 코인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구조는 편리하지만 연결 구간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체인을 오가는 코인은 항상 스마트 계약 위험,
브리지 위험, 메시징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GBT는 왜 급등했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형 거래소 노출입니다. 큰 거래소에 등장하거나 에어드롭, 상장 관련 이슈가 있으면 시장 관심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 테마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검증 가능한 계산, 보안 인프라 같은 주제가 다시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소각 구조 기대감입니다. GBT를 사용하거나 태워야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붙으면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량 급증입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면 단기 매매 자금이 붙고 가격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거래량 급증입니다. 거래량이 커진다는 것은 관심이 몰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한 코인은 오를 때는 매우 강하게 오릅니다. 하지만 꺾일 때도 빠르게 꺾입니다. 특히 신생 코인이면서 아직 유통량이 제한적이고 남은 물량이 많은 코인은 가격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문제가 된 경주마 효과를 꼭 짚어야 합니다. 경주마 효과란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가격 상승률, 순위가 초기화되는 시점에 특정 코인을 미리 사놓은 사람이 강한 매수 주문을 넣어 상승률 상위권에 올리고 그걸 본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빠르게 팔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앞서 달리는 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상승률 1위나 상위권에 오른 코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BT도 경주마 효과의 결과일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GBT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특정 시세 조정 사례의 대상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GBT가 조작 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생 코인이고 거래량이 크고 원화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에 오르면 투자자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붙을 가능성은 큽니다. 이것은 경주마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 과열입니다. 그래서 GBT가 공식적으로 경주마 효과 조작 코인이라고 볼 근거는 없지만 급등 순위 추종 매수가 가격을 더 과장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조작이라고 몰아가면 기술적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기술 호재라고만 믿고 따라붙으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GBT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은 기술보다 기대와 단기 자금이 더 빠르게 달린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흥분보다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GBT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기 투자자는 이 코인을 단순히 지금 뜨는 급등 코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코인을 산다는 것은 영지식, 증명 인프라와 검증 가능한 오프체인 계산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인가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실제로 커지고 제로베이스가 사용자와 노드, 실제 서비스를 확보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서사만 있고 실제 사용이 약하면 가격은 상장 초기 관심 이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실제 사용량입니다. 사람들이 제로베이스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는지, 노드가 늘어나는지, 소각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전략 상품 참여가 꾸준한지, 수수료나 매출성 지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 전략 상품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상품일수록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봐야 합니다. 단타 관점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단타를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니까 나도 들어가자,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급등한 코인은 이미 누군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따라붙는 사람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앞선 매수자의 매도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GBT처럼 신생 급등 코인은 맞으면 빨리 벌 수 있지만 틀리면 훨씬 빨리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투입 시점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급등 뒤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첫 깊은 눌림이 나올 때입니다. 둘째, 한번 크게 흔들린 뒤 이전 돌파 가격대 위에서 다시 버티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셋째, 며칠 이상 가격이 안정되며 박스권을 만들고 거래량이 정상화될 때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자리는 이미 크게 오른 봉의 한가운데에서 혹시 더 갈까 하며 뒤늦게 따라붙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수익보다 후회가 더 많습니다. 단타에서 포지션 크기도 중요합니다. GBT는 크게 베팅하는 코인이라기보다 작게 들어가고 틀리면 빨리 나오는 방식이 더 맞습니다. 특히 언락 일정이 남아있는 신생 코인은 뉴스 하나, 물량 하나, 거래소 순위 변화 하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타는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나 작게 잃고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BT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영지식 증명과 검증 가능한 오프체인 계산이라는 강한 기술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총 공급량 10억 개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셋째, 보안 감사 이력이 있습니다. 넷째, 대형 거래소 노출과 국내 원화 마켓 관심이 있습니다. 다섯째, GBT 소각 기반 참여 구조가 실제로 성장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아직 신생 코인입니다. 둘째, 현재 유통량보다 남은 물량이 많습니다. 셋째, 팀과 어드바이저, 초기 투자자, 물량 언락이 향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사용자 수와 매출성 지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최근 급등은 프로젝트의 본질보다 시장 수급과 기대가 먼저 달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GBT의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는지입니다. 둘째, 고급 전략 상품 참여를 위한 GBT 소각이 실제로 지속되는지입니다. 셋째, 다음 언락 일정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넷째, 거래량 급증이 하루 이틀짜리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 원화 시장에서 경주마 효과와 비슷한 순위, 추종 과열이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 GBT는 기술 이야기가 있는 신생 인프라 코인입니다. 완전히 허황된 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은 기술보다 기대와 단기 자금이 더 빠르게 달린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실제 사용량과 언락 일정을 확인해야 하고 단타 투자자는 순위가 아니라 눌림목과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지금 GBT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서 급등만 보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